대구시가 중앙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 예산을 무리하게 조정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유명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 기업을 사칭해 구인 공고를 낸 뒤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만 빼내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사무처장 신부와 교수, 교직원 10여 명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구직자분들 특히 주의에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유명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 기업을 사칭해 구인 공고를 낸 뒤 지원자 개인 정보를 빼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취업을 위해 개인 정보를 입력했더니 개인 정보만 빼내 달아난 건데요.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홈페이지 제작 전문 업체에 아르바이트를 물어보는 전화가 빗발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구인 광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 업체 명의와 사업자 등록증을 도용해 유명 구인 사이트에 광고를 낸 겁니다. 그런 불법적인 회사에 연루되고 또 그렇게 취약한 회사라고 이미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 17일 유명 구인 사이트에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떴고 수십 명이 지원해 합격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인터넷 메신저로 신분증, 복사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앞면, 뒷면 다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너무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 정보를 받은 뒤에는 지원자들과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개인 정보를 고스란히 전달한 사람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계좌번호라든지 체크카드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아예 보내지도 않았죠. 근데 신분증은 워낙 편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문자를 받은 번호로 직접 전화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포통장 발급, 각종 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어 피해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홈쇼핑을 보면 29,900원, 49,900원 이런 상품 자주 보실 텐데요. 대구시가 추진하는 토목공사 중에서도 490억 원짜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500억 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490억 원을 들여 앞산 전망대를 확장하고 산정광장과 한옥형 숙박시설, 관광지형 숙박시설과 관광지형 정원 등을 만든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6년 처음 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모두 580억 원이 든다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 행정안전부에는 490억 원이 든다며 승인을 받았습니다. 워터가든과 앞산 진입로 확충공사, 한국형 숙박시설의 공사비 단가를 줄이고 땅 매입비와 예비비까지 모두 90억 원을 뺀 겁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는 신규 투자 사업은 중앙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감사원은 대구시가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490억 원으로 낮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경제적 효과의 근거가 불투명하고 축구장 420개를 더한 넓이가 훼손된다며 환경단체가 반대해 왔습니다. 세계적인 추세 내지는 전국적인 추세도 산이나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개발 사업을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대구시는 계획 검토 과정에서 일부가 축소됐고 일부 항목은 빼도 되는 줄 알고 잘못 뺐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국유지 안에 있는 국유지 안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상비는 저희가 별도로 보상비 드리는 게 없어 그런 총사비에서 빠져 있거든요. 감사원은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역시 공사비와 보상비, 용역비 등에서 처음 계획보다 49억 8천만 원을 뺀 498억 원으로 맞춰 중앙정부 타당성 조사를 피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MBC가 집중 보도했던 대구가톨릭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관련 소식입니다. 경찰이 부적절하게 쓰인 교비 수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가톨릭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2014년 기념사업 당시 사업단에 근무했던 사무처장 신부와 교수, 교직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습니다. 대학 핵심 보직자도 소환했습니다. 기념사업이 실시되기 2년 전인 2012년에 사업단이 꾸려질 당시에 대학 보직자들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만 10여 명에 달합니다. 무슨 근거로 어떤 결정을 거쳐 전체 사업비가 20억 원으로 책정됐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싼 입찰가 대신 반대로 가장 비싼 행사료를 요구한 업체를 선정한 이유, 다시 말해 특혜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사업비가 적법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체가 학교에 제출한 전자세금 계산서가 업체가 실제 지출한 금액과 맞지 않는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당국에 조사를 맡겼습니다. 대학 자체 감사 보고서는 7억 원의 교비가 낭비됐다고 보고 있어 돈의 행방을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투명하게 집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억 원이 업체인지 아니면 학교인지 아니면 교구청인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밝히는 쪽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사건을 금융경제범죄전담부에 배당하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해 수입업체 3곳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과 관련된 7건에 대해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대구지검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업체 3곳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 5천여 톤을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로 불법 반입했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하면서 오는 23일쯤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태풍의 오른쪽은 편서풍의 힘까지 더해져 거센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번 태풍은 최대 풍속 시속 140km 안팎의 강풍과 많은 비를 몰고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는 해마다 강력한 태풍과 폭우가 휩쓸고 지나가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2005년 태풍 매미 때는 섬 전체가 초토화되는 막대한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문경시 마성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40대 운전자 등 3명을 태우고 주행 중이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승용차는 최근 화재가 빈번했던 520D 모델로 운전자가 2주 전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은 520D 모델에서 불이 난 것은 전국에서 2번째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안전점검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기자협회는 오늘 대구 취수원 무엇이 쟁점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대구와 구미 측 대표 3명씩 참석한 토론회에서 구미 측은 낙동강은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수질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구 측에서는 구미공단의 수질 사고가 잦다며 취수원 이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모두 중앙정부가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취수원인 낙동강 수질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비가 내리고 폭염이 주춤하면서 낙동강 일부 구간의 녹조가 다소 줄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강정고령보 근처 강물의 남조류 세포수는 지난 1일 이후 밀리리터당 2만 셀 가까이 올랐다가 지난 13일부터 1만 셀 미만으로 줄면서 조류경보를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다시 더워지면서 남조류 개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염원 유입을 줄이는 한편 취 정수장 운영에 주의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주 출신 태권도 국가대표 강민성 선수가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강민성 선수는 저학년 시절부터 영주의 권기덕 태권도 관장의 지도를 받았고 일반고인 영주고에 진학해 김석곤 체육교사의 후원으로 메달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강민성 선수는 이번 금메달 획득으로 아시안게임 품새 종목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경찰관이 수배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귀를 물어뜯겨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자신을 체포한 A경사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로 24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A경사는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귀를 물리면서 오른쪽 귀 일부가 잘려나가 병원에서 10반을 넘게 꿰맸습니다.